안녕하세요. 2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바로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무엇인지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77년 캐나다의 실험에서 연구진은 인공조미료 사카린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밝히려고 약 200마리의 쥐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자 그 활용의 타당성에 관해서 비판이 제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투여된 사카린의 양이 쥐가 먹는 음식의 5%로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카린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인간에게 그 양은 음료수 800병에 함유된 사카린 양인데 누가 하루에 음료수를 800명이나 마시겠냐는 비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 비판할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 비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카린을 쥐에게 투여했는데 과다한 사카린의 양이다라는 거죠. 사카린의 양이 과다하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글쓴이는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봐서 과다한 사카린의 양이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는 내용일 거예요. 볼게요. 물론 인간에게 적용한 실험 결과를 얻으려면 인간이 사카린에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기의 발암 물질은 유효성이 아주 낮다. 그래서 발암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발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그 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천 명 중 한 명 정도의 비율로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즉 발암 물질의 유효성이라는 게 몸에 해당 물질을 받아들인 개체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개체의 비율에 의존하는 건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 발암 물질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는 미미한 양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이제 발암 물질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발암 물질의 유효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효성이 낮은 경우 수천만 명의 모집단을 모았을 경우에 암에 걸리는 사람은 수천만 명을 모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를 수가 있고 이 수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큰 피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암 물질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그렇게 미미한 양으로 우리가 이제 유효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만 마리의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해야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많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많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다하게 이제 이것이 발암 물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실험의 형태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택하는 전형적인 전략이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발암 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한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발암 물질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투여한다면 200마리의 쥐 가운데 거의 암이 발생 안 할 거다. 하지만 그 발암 물질을 전체 음식의 5%로 좀 과다하게 늘리게 되면 200마리 쥐 가운데 암이 발생한 쥐의 수는 제법 늘어나게 될 거고 이렇게 발암 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면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더라도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 대상의 수를 그렇게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렇게 발암 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이라는 어떤 표지가 있죠, 여러분. 결국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요약해주고 종합해주는 맥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카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한 1977년 실험과 그 활용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잘못은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다한 투여량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되는 내용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든 쥐든 암이 발생하는 사례의 수는 그죠? 발암 물질의 섭취량이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글의 내용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쥐에 다량 투입했을 때 암을 일으킨 물질 중에는 인간에게 발암 물질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쥐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실험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쥐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실 이 실험은 인간에게 발암 물질일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까닭에 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과 쥐가 다를 거다. 뭔가 다른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 실험 자체의 어떤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실험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실험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해당되는 뭐 비판이 합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박과도 관련이 없고 이 니은과 같은 경우는 이 실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죠. 발암 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섭취량을 투여량을 좀 과다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불가능하다라고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딕은 역시 우리가 이 기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만이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